한국과 미국, 유럽 선진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유주의를 표방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자유주의라는 이념이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치안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혼자서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자유주의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은 어떨까요? 역설적이게도 미국은 극도의 자유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아이가 낮에는 보호자 없이 혼자 외출하는 게 불가능하고 심지어 밤에는 야간 통행이 금지된 곳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3대 도시로 명성이 자자한 시카고에서는 만 17세 이하 청소년들의 오후 10시 이후 통행이 금지되었는데 이는 청소년 총기 범죄가 심각해서 내린 특단의 조치이고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청소년들의 기행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고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아본 외국인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어. 너희는 한국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어? 지금 내 상황에서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 게 맞을지 의견을 공유해줘. 일단 나는 미국인으로 몇 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초등학교 1학년의 아이 한 명과 함께 살고 있어. 아내와 이혼한 이유는 내 업무 자체가 해외 파견이 너무 많아서인데 직장에서는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해외로 파견 가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여준다더니 최근 몇 년 사이에 동종업계 경쟁사가 너무도 많이 생겨났고 회사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신입사원조차 뽑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지. 이런 예기치 못한 해외 업무가 계속되자 나는 해외로 파병 간 군인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거지. 그리고 아내는 나와 이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 다른 사람과 재혼하더라.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들어봐. 얼마 전 회사는 초등학생 아이를 혼자 키우는 내게 한국으로의 파견 업무를 맡겼는데 신입사원을 안 뽑다 보니 나밖에 갈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렇다고 책임질 아이도 있는데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었던 나는 전 아내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이미 가정이 있어서 1년이나 아이를 맡기는 힘들다고 하더라고. 좌절한 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봤지만 답은 아이를 한국에 데리고 가는 것뿐이었어.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니고 말이야. 그나마 다행인 점은 회사가 아이와 함께 머물 수 있는 좋은 크기의 집과 아이가 다닐 학교의 등록금까지 전부 지원해줬다는 점이다. 어쨌든 나는 아이에게 스마트폰도 사주면서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를 대비했고 우리는 낯선 타지에서의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어. 그리고 다행히도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와 친절에 아이는 학교에 잘 적응했으며 내 직장 동료들 또한 나의 사정을 많이 이해해주며 학용품이나 가방 등 초등학생이 필요한 물건을 주거나 반찬 등을 해준다든지 하는 따뜻한 호의를 베풀어 주었어. 미국에서는 몇 년간이나 함께해온 내 동료들도 나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본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나에게 베풀어준 한국인들의 친절에 나는 정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정말 급한 일이 생겨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나는 원래 거의 야근을 하지 않았으나 정말 급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지. 물론 아이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내 아이는 지금껏 한국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했고 별다른 문제가 있었던 적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별일 없을 거라 믿고 업무를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어. 나는 아들과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으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다행히 별일은 없는 듯 보였다. 그리고 나는 오후 9시가 다 돼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정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아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나는 당장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고 아이는 태연하게 집 근처 공터에서 친구와 줄넘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나는 패닉에 빠져 전속력을 다해 집 앞 공터로 나갔고 그곳에는 내 아들과 또래 친구로 보이는 아이들 몇 명이서 줄넘기를 하고 있더라고. 심지어 어떠한 보호자도 없이 말이야. 그 공터는 밝고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위험한 느낌은 들지 않았으나 어쨌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밤 9시에 어떠한 보호자도 없이 공터에 나와 있는 것은 미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이고, 심지어 내가 살던 주는 청소년 야간 통행 금지까지 선포된 곳이었기 때문에 나는 더욱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마침 아이들도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참이라 나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에게 미국에서는 안 그러더니 왜 위험하게 밤에 돌아다니느냐고 물었지만, 내 아이는 다음 날은 학교에서 줄넘기 평가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줄넘기 연습을 하고 있었고, 학교를 마치고 줄곧 친구네 집에 있었다며 친구네 부모님이 저녁을 차려주셨고, 저녁을 다 먹고 친구가 친구의 부모님께 잠깐 줄넘기 연습을 하고 온다고 말했으며, 그의 부모님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기에 당연히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더라. 그리고 공터에는 또래의 다른 친구들도 많았기에 한국은 미국과는 다른 곳이라고 느꼈다고 했어. 나는 도대체 어떤 부모가 남의 아이의 저녁까지 챙겨줄 정도로 인심이 좋을 수 있는 건지, 또 아이가 밤에 나가는 걸 허락한 것은 방치라고 봐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 그리고 한국에는 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통행금지 등이 법적 규제가 없는 것인지 정말 실망스러웠고, 한국은 아이를 키우기에 그다지 안전한 나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나는 아이를 재우고 다음날 직장에 출근해서 직장 동료에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내 동료는 시대가 어느 때인데 통행금지가 있겠냐며 자유주의 국가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말이나 되냐며 어이없어 하더라. 아마 이 친구는 내 나라인 미국에서는 몇몇 주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한 말이었겠지만, 나는 괜히 찔려서 그저 민망한 헛기침을 할 뿐이었지. 그리고 이어진 내 동료의 말이 인상 깊었는데, 남의 아이에게 식사를 차려주는 것은 한국에서 몹시 흔하게 볼 수 있는 행동이고, 밤에 아이가 잠시 줄넘기나 배드민턴 등의 간단한 체육을 하러 집 앞 공터에 나가는 것도 한국에서는 몹시 안전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하더라. 그리고 한국인들은 절대로 아이를 건드리지 않으며, 주변에서 길을 지나던 어른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전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아이들의 부모가 근처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이들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 또한 내 아이는 아직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니 너무 늦은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는 게 좋겠지만, 한국은 내가 걱정하는 것만큼 위험한 국가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나는 이 말을 듣고 한국에서 사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였다고 말할 수 있는 전 아내도 아이를 돌봐주기를 거절했지만, 한국인들은 잘 모르는 사이라도 내 아이에게 따뜻한 식사를 챙겨주고 아이를 위해 반찬이나 학용품을 주는 등 믿기지 않는 호의를 베풀어줬다. 또한 치안의 수준을 논하기도 전에 내 나라에서는 아이가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이 법적으로도 금지돼 있고, 낮에도 보호자 없이는 아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나라에서 내가 아이에게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까? 홀로 아이를 키우는 내 입장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 미국 회사에서 나는 우리 가족의 어두운 미래만이 보였고, 아이가 밤낮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한국에 정착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미국에서 살아왔던 모든 흔적을 버릴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국인은 자신의 나라에서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밤낮에 상관없이 아이가 혼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치안은 그냥 다른 나라들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것 같아. 정말 내가 몰래카메라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곳에서는 매일매일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글쎄, 한국의 치안을 칭찬하기보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칭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이고, 아이와 관련된 범죄로 비열하게 돈벌이를 하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한국에도 외국인 유입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고려할 때 곧 대규모의 이민자들을 받는 건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 아마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시민의식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얼마 안 남지 않았을까? 한국에서 아이를 걱정하는 것은 브라질에서 축구를 걱정하는 것과 같아.
우리와는 아득히 다른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걱정한다면 그저 부끄러움만 남을 뿐이야. 나는 한국의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편의를 봐주고 그의 아이까지 챙기는 모습이 더욱 놀랍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어떠한 보상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일까? 이런 사소한 생각에 차이가 모여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 같아. 한국인들은 남이라도 각별하게 생각하니 자연스레 모르는 아이를 챙기거나 남의 물건을 건들지 않는 문화가 생겼고, 이러한 선순환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거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